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작은 강점을 제대로 살려서 합격시키는 강점 면접 전문 조스플라잇 하나쌤입니다. 5년 만에 아시아나항공 채용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와! 여러분 기대도 되시고 걱정도 많이 되실 텐데요. 조스 새언니가 여러분들 회사 분위기 어떤지, 또 자소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딱딱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취업 준비도 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채용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막막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최대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 화요일 날 아시아나항공 합격 특강이 열립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한 합격 자소서 예시, 그리고 합격생들이 알려준 인사이트, 그리고 실제 지금 내부에서 강조하는 것들을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특강을 해볼 테니까 온라인 좌석이 있으니까 아래 링크에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회사 분위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합병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번이 아시아나항공의 라스트 채용입니다. 그래서 토익이 낮으신 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좀 신경 쓰이는 오픽밖에 없다, 그리고 지방 2년제다, 이런 분들 고민하실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원아웃, 투아웃이 아니라 마지막 채용이니까. 그쵸? 그래서 모두 다 지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년 전에 입사하셨던 분들이 거의 30대 초반이세요. 그래서 신입으로 가시는 분들과 나이 차이가 이번 기수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걱정하는 게 바로 팀워크, 의사소통이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러프하게 나이를 좀 관대하게 뽑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용기 내서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합격생들 보면은 저희끼리 항상 아시아나항공이 5년 전에도 20% 정도 서류가 됐었습니다. 이번에 10,000명 거뜬히 넘을 것 같아서 2,000명 이상 이 정도에서 서류가 뽑힐 것 같은데, 서류 합격을 보면 실제 서울 4년제, 서울 2년제, 수도권 2년제, 수도권 4년제, 지방 4년제, 지방 2년제 진짜 골고루 뽑혔고요. 굳이 따진다면 서울 수도권이 조금 더 많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차별 없이 뽑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는 나이를 좀 많이 보긴 28살까지 뽑았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다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용 규모는 회사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지금 합격 이후에 뽑는 게 좋지만 지금 스탠바이가 다 불려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80명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하니까 적은 인원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합격생들 좀 분석해 볼 건데요. 일단은 면접에 관련된 거는 특강에서 다루고 자소서 관련된 부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자소서 키워드부터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4개 항목이에요. 근데 이 제일 중요한 건 이 4개 항목에 키워드를 잘 배치하시는 거. 그 키워드를 배치하실 때 내 사례도 이 항목별로 좀 다르잖아요. 지원 동기, 필요한 역량 이렇게 좀 다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험과 이유, 그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광고 기사, 기억에 남는 거, 이유이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다가 어떤 키워드랑 어떤 것들을 쓸지를 잘 처음에 전략을 잘 딱 배치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첫 문장의 표현입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첫 문장을 잘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잘 읽어보시면은 물어보는 부분에 결론을 딱딱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케빈 승무원이 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라고 했으니까 아시아나항공에서 땡땡을 하고자 지원하게 됐다. 이 표현의 최대치를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키워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아시아나항공 키워드를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참신한 서비스, 정성 어린 서비스, 상냥한 서비스, 고급스러운 서비스, 그쵸? 그 다음에 회사 쪽으로 넘어가서 인재상까지 좀 넓게 보면 서비스 정신을 투철한, 그 다음에 고객 입장에서 가족과 생각하는 열정과 진념, 적극적인 1등의 서비스 가치, 고객 만족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이 키워드를 그대로 쓰셔도 되지만 이 키워드를 그대로 쓰실 때는
문장의 느낌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는 거죠. 예쁘게, 그쵸? 잘 들리게, 그쵸? 그 다음에 문장의 느낌을 잘 쓰는 것도 있지만 아니면은 그 키워드에 대한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신한 서비스는 어떤 표현으로 설명이 되어 있냐면 언제나 신선함을 잃지 않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고객을 모신다. 저라면 밑에 설명에 나와 있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고객을 모신다. 이런 표현들을 써볼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문장의 내용을 쓰실 때 실제로 아시아나 지원 동기를 쓸 때 저는 아시아나항공에서 매 순간 승객을 맞이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고자 지원하게 되었다. 이런 문장 두 번째 그 설명 부분에 있는 것들을 키워드를 삼으셔서 좀 더 잘 들리게 하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도 케빈 승무원으로 우선시해야 될 가치관이 무엇인지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첫 문장에 객실 승무원은 어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이 두 개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쵸? 근데 이때 화법이 객실 승무원은 이런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가셔도 되고 저는 객실 승무원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량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힘든 부분을 언급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문장에 담고자 하는 결론을 잘 담아주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부분도 인생에서 가장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험과 이유, 그쵸? 네. 그러면 첫 문장에 땡땡 경험을 통해서 땡땡을 느꼈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경험과 그 이유, 가치관이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셔야 돼요. 땡땡 경험을 통해서 땡땡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억에 남습니다. 땡땡 경험을 통해서 땡땡을 해냈기 때문에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것들 키워드 두 개가 꼭 결론으로 제시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걸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워드를 큰 단어 그냥 딱 나와 있는 고급스러운 서비스, 상향한 서비스 좋지만 밑에 나와 있는 거 항상 밝고 환한 미소로 상냥한 모습으로 고객을 모신다. 또는 정성 어린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뭐라 나와 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일도 몸에 배어있는 세심한 배려와 친절로 고객을 모신다. 이런 단어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 객실 승무원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몸에 배어나는 세심함이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셔도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밑에 있는 설명 부분의 키워드를 가져다가 쓰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조금 더 참신하고 잘 들릴 수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 분배할 때 3번 같은 경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3번이 본인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3번은 저는 개인적으로 애사심이나 팀워크 같은 부분이 좀 나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사에서 올포스라고 해서 이제 각 어떤 기내식, 그다음에 엔지니어, 운항 이런 각각의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교육한다고 해요. 전 직원들한테. 그 이유가 사실은 이제 항공기 한 대를 띄울 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다 비행기 한 대가 들어와서 클리닝 팀에 들어가고 또 이제 기내식을 싣고 엔지니어 분들이 보시고 화물을 싣고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승무원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면 실제로 내가 왜 이 기내 점검 이 시간 안에 딱 집중해서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다른 팀원들도 같이 돌아가니까 다른 부서 돌아가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강한 책임감과 애사심으로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지금 굉장히 내부적으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번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했던 내 개인적인 경험이나 경력 같은 것들을 담으시면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애사심, 내가 이랬던 경우에서 또는 내가 같이 어떤
것을 해나가면서 협업을 통해서 뭘 느꼈고 그걸 통해서 어떤 걸 깨달았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으시는 게 어떤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신입들이 들어왔을 때 가장 고민하는 게 아무래도 MZ들과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회사의 다른 부서에 관심이 있을까? 또 팀워크가 원활할까? 어떤 이 직업에 대한 강한 애정과 애사심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부분이 고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해소시켜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4번 부분을 조금 간단히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아시아나이거 광고 기사 대회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무엇인지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이 광고나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국민들의 감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메시지를 많이 전달했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새똥저고리, 베트남 봉사활동, 그 다음에 7년 연속 서비스 수상 이런 것들이 국내 최초 이런 것들도 많았고 또 기감이 되는 것들의 광고들도 너무너무 감동적인 게 많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점이 아시아나항공의 라스트 채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아쉽고 좀 어떤 역사를 좀 정리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는 가능하다면 그래도 이걸 보시는 분들이 옛날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옛날 기사, 옛날 광고들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몇 년 전에 봤던 이 광고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 이유가 어떤 개인적인 관심도 또 개인적인 경험과의 연결선상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광고를 아버지와 어디 여행 가면서 보게 됐는데 그때 아버지와 첫 여행이어서 이 광고를 보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던 경험이 있어서 이 광고를 통해서 아시아나항공의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저는 아시아나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정의가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항공사였고 이러한 고객 감동을 주는 항공사였다고 생각한다. 저도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에 입사했을 때 이러한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일하고 싶다. 이런 결론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서 아시아나항공의 마지막 채용인 만큼 예전의 광고, 또 예전의 활동들 그걸 통해서 내가 느꼈던 감동이나 인사이트가 있는 것들을 얘기하시고 그거에 대한 개인적인 연결 경험들을 하시면서 감동적이게 쓰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나는 어떤 마음가짐 꼭 행위적으로 안 나오셔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아시아나항공의 이런 메시지를 담고 일하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가시는 건 어떨까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좀 중요한 부분을 딱딱 짚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52명 아시아나 합격생이 있다 보니까 합격생분들의 자소서를 읽어보면은 소재나 이런 게 탁월했다기보다는 풀어가는 화법이라든지 좀 읽으면서 좀 따뜻해지거나 아시아나항공의 승무원으로서 고객분들께 작은 것들도 좀 섬세하고 성의 있게 하겠다라는 이 친구의 진정성, 마음이 좀 잘 담겨있는 자소서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에피소드의 크고 작음보다는 이 사례를 풀어가면서 아시아나의 정성 어린 서비스, 고객 중심 서비스, 그리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이 잘 드러나는 그런 에피소드를 내용을 살리려고 노력하시면은 다 합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진짜 힘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채용이 많아서 바쁘시죠? 틈틈이 저희가 라이브 방송도 하고 또 영상도 찍고 또 스터디 급습 영상도 찍어 볼 테니까요. 조스플라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강점으로 모든 채용에 좋은 기회,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댓글 많이 궁금한 거 남겨주세요. 댓글 드릴게요. 안녕!